정신 차려 김어준. 이건 김용현이 네. 초창기에 지금처럼 앞뒤 짜맞추고 막 말 맞추는 상황이 아니라 초창기에 오염되지 않는 진술을 해놓은 거예요. 김용현 장관이 병력 1,000명을 보고했고 윤석열이 이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라 지시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드네요. 네. 어제 헌재가 선고를 예정했었는데 그리고 다들 인용이 될 것이다 전망을 했었는데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제기했어요. 네. 다시 최상목 쪽의 변론을 들어보겠다는 건데 이걸 두고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최대행 그러니까 정부 여당 반발을 벌여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들 해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러다가 9인 체제 이루지 못하고 시간이 늘어져서 못하고 8인 체제로 탄핵 심판하는 거 아니냐. 근데 8인 체제의 경우 3명만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인데 탄핵 국면에서는 저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왔지만 이번 경우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지난주 변론 재개 요청하고 증인 신청 요청하고 막 했었거든요. 네. 그랬다는 거는 9인 체제가 되면 자기가 직무유기로 처벌받는 것보다 더 큰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이럴 리가 없다 저는 봅니다만. 근데 헌재가 그때 다 그냥 기각해버렸어요. 이런 지하에 이미. 그리고 선고 기일을 잡은 게 어제였어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헌재가 어제 오전에 입장을 냈어요. 어제 오전에 정례 브리핑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 소원이 인용이 됐는데 그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이제 헌재가 명백히 최상목 대행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 이거 따라해. 경고하는 건데 그 입장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오전까지도. 그럼 왜 그랬느냐. 여기서부터 제 내피셜입니다. 헌재가 결국 최상목이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면 법률용어로 인용을 하면 네.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어제 오전에 냈지만 최상목은 그렇다고 해도 임명하지 않을 거라는 기사가 여러 군데 나고 그 전날부터 네. 그런 관련 기사가 났거든요. 어제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최상목 대행이 뭐 법무부와 논의할 것이다 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네. 보니까 지난 1월 31일 밤부터 기사가 있었습니다. 계속. 네. 그런 분위기를 풍풍 내고 어제는 결국 헌재가 위헌 결정해도 법무부와 논의한다. 법제처와 논의한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임명하면 안 된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기사를 보고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기사, 주말 사이에 기사 그리고 어제 아침에 기사를 보고 헌재의 최종적인 결정인데 어제 기속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뒤집을 수도 없고 의무가 생기는 건데도 안 지키잖아요. 헌재의 결정이 최종이어야 하는데 그 뒤에 또 뭐가 있어. 그럼 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헌법에 관한 최종 기관으로서 권위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지체되니까. 근데 어제는 임시시의 가처분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됐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임시시 가처분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끝을 내야 논의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변론 제기하고 다음 주 10일 날 한 번 그때 그걸 받고 그리고 나서 가처분까지 포함해서 인용하지 않을까? 그래야 최종 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이 더 이상 이 문제로 또다시 평의를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근데 그렇게 하자면은 본안소송 국회의장 권한쟁의 할 때 이 임시시 가처분도 같이 걸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안이 살아있어야 해서 그래서 변론 제기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최상목 쪽 변론 10일 날 듣고 바로 다음 날이라도 이 임시시 가처분 인용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버리지 않을까? 임시지위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우원식 의장이 함께 접수한 겁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렇죠. 가처분 신청서라서 그러면은 이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불필요해지고 헌재가 자기 손으로 이 사람한테는 헌재 재판관의 지위가 있습니다. 임시로. 언제까지? 본안 소송이 끝장날 때까지. 그러면 탄핵 심판에는 헌재 재판관으로 참여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마지막 기일을 13일로 잡아뒀다는 거예요. 네, 일단 8차 기일까지 지정을 했는데 그게 2월 13일입니다. 10일에 변론 제기하고 그 다음날 선고하면 11일이 된단 말이죠. 만약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윤석열 탄핵 심판이 연기되지 않는 한 마재판관이 마지막 기일에만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자격 문제를 삼을 거예요. 이거 재판에서 소위 업데이트, 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시간을 질질 끄는. 저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주의이긴 하지만 이거를 부정적인 시그널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긴 생긴다.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네. 그러는 사이에 어제 윤석열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돼서 저도 아침에 읽다 왔는데 101쪽이에요. 다 못 읽었어요. 뭐가 많아가지고. 그동안 윤석열 거짓말을 드러내는 여러 대목이 나왔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오늘 짚어보자면 우선 헌재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나왔을 때 국회 그 건물 안으로 계엄군 몇 명 안 들어갔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그 말을 김용현으로부터 유도해내려고 변호인단과 윤석열이 하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280명 뭐 김용현은 280명으로 머리 넣고 왔는데 근데 그 280명이 뭐 본청 안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 이거 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설왕설래가 있었죠.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손발 보였습니다. 전혀 안 맞았죠. 그러니까 김용현은 280명으로 머리 넣고 왔는데 변호인단하고 윤석열은 아유 그게 아니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 없잖아. 12명 뭐 40명 20명 이런 얘기 쭉 하고 그 결국은 실패했는데. 네, 실제 특전사가 국회 본 의사당에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280명. 본관에 다 들어갔습니까? 280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 들어간 걸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확인한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과 다른 답변이 나온 거예요. 당황했어. 그게 지금 이제 오해를 좀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맞죠? 예. 본청에 본 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079대에 묵 깨고 창문 깨고 그걸 지금 오해를 하시고 예. 건물 안에 있었던 그죠? 게 280명. 건물 안에 얘기가 서로 달라 계속. 실제 수방사는 윤석열 표정이 점점 현장에 굳습니다. 갔는데 실제 48명인가밖에 네, 못 맞습니다. 들어가고 50명 그렇습니다. 경내 대기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병력은 담장 밖에 맞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윤석열이 직접 나서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밖에 있었던 거 아니냐? 280명은 본관 안쪽에 복도든 어디 그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그 변호인단은 실제 건물 안에 들어간 건 몇 명 없고 다 밖에 있었던 것이다. 근데 김용현은 머릿속에 넣고 있던 게 아니 질서 유지를 위해서 건물 안으로 곳곳에 배치됐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쫑이 난 건데 그 진실이 이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김용현과 몇 명을 동원할 것인지 주고받은 대화가 재구성이 돼서 있어요. 네, 그 계엄 선포하기 이틀 전에. 네. 윤석열이 몇 명 동원할 수 있냐고 하니까 수도권 부대에서 2-3명 동원할 수 있다. 이거는 김용현의 초기 진술로 받아놓은 겁니다. 2-300명이 아니고요. 예, 2-3만 명. 예, 정신 차려 김어준.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간부 위주로 그러면 투입하면 얼마나 되냐. 그리고 1,000명 정도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정도 인력이면 국회 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 이건 김용현이 초창기에 지금처럼 앞뒤 짜맞추고 막 말 맞추는 상황이 아니라 초창기에 오염되지 않는 진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용현 장관이 병력 1,000명을 보고했고 윤석열이 이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라 지시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